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오늘 하루도 전 세계의 지붕 뉴욕 증권시장의 5가지 핵심 이슈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오늘은 자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씹을 것이 많은 하루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씹을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화요일에 소화해야 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 유명 기업이 개장 직전의 실적을 보고했으며 S&P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지수 및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같은 새로운 경제지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틀 연속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화요일에 회사들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상황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두 개의 기술주의 거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실적 보고가 폐장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두 번째 오늘의 핵심 이슈는 제너럴 모터스는 견조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GM의 메리바라 최고 경영자 CEO는 GM의 수익에 약간의 손실이 있는 동안 또 다른 큰 수익을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빅3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회사의 최근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올해의 이익 전망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메리바라 CEO는 GM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강하고 우리가 직면한 역풍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지침을 고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GM 파이낸셜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소비자들이 저금리로 차량에 자금을 조달했던 것과는 달리 반대로 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진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인 영국의 새로운 수상, 새로운 총리가 전임자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New Prime Minister, same problems. 영국 총리에 취임하는 인도의 힌두 출신이 첫 번째 영국 총리가 된 42세의 젊은 리시 수낙은 몇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리로 당선된, 거의 합의된 리시 수낙은 할아버지 때 인도에서 영국으로 온 이민자의 손자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출신의 힌두 출신이 영국의 수상이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공공재정의 450파운드의 구멍을 메우고 수십 년 만에 닥쳐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와 싸워야 합니다. 그는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변호사와 철도 노동자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파업을 시작한 불만족스러운 노동력에 맞서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노동조합과 맞닥뜨리는 국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자신이 보수당 내에서 정치적 분열이 있습니다. 매우 애완입니다. 보수당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 있고, 리시 순낙이 올해만 3번째 총리가 되면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총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투표를 위한 2025년 초 마감일 이전에 총선이 있게 되는 2022년 초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보수당이 이에 동의를 하고, 사전에 총선을 하려면 보수당이 동의를 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들 보수당의 승리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총선을 동의할 리가 없겠지. 리시 순낙, 젊은 총리 리시 순낙이 젊은이답게 많은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축적했는지 여부는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하간에 영국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국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늘의 핵심 이슈는 아디다스는 마침내 충분했다. 아디다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디다스가 래퍼 가수인 카인 레네를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래퍼 카니에 웨스트로 유명한 래퍼 가수인 예는 2018년 10월 1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형사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등 미술을 지을 때가 그 옛날만 같습니다. 아디다스는 명예훼손 방지연맹 엔타이 디퍼메이션 리그를 포함한 수많은 단체들로부터 래퍼의 반유대주의 발언 이후 조치를 취하라는 몇 주 동안의 압력을 받은 후 일명 카니에 웨스트로 알려진 예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와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아디다스는 그 결정은 즉시 유효하다고 선언합니다. 아디다스는 성명을 통해 아디다스는 반유대주의와 다른 어떤 종류의 증오심 표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예시 발언과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혐오스럽고 위험하며 다양성과 포용, 상호 존중과 공정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아디다스는 말합니다. 아디다스는 이달 초 예와의 관계를 검토했으며 래퍼이자 패션계 거물은 회사의 무활동에 대해서 아디다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는 이를 아디다스를 조롱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디다스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디다스의 주가는 거의 최근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빠지는 국면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는 UPS는 전망을 고수한다. UP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에 따르면 매우 역동적인 거시경제 환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UPS CEO인 캐롤 토맨은 화요일에
올해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UPS는 3분기 매출이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약간 밑돌았지만 수익은 쉽게 이를 능가했습니다. 매출은 좀 낮더라도 수익이 능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최대 규모인 미국 부문의 수익은 높은 배송료로 인해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또한 UPS의 국제 비즈니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출이 적다 하더라도 수익이 능가한 것은 킹달러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의 공급망 솔루션 사업의 수익은 항공 및 해상화물 운송 감소로 하락했습니다. UPS의 국제 비즈니스도 역시 킹달러에 의해서 이익은 신장됐습니다. 킹달러에 의해서 이익이 나는 회사, 불리한 회사, 이유 분리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5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